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돈돈 모닝 라이브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진입니다. 라이브 뭐지? 라이브 새로운 라이브잖아요, 말 그대로. 네, 한번 해봤어요. 네. 네. 도나 아 돈하. 아 돈하. 네. 아이 뭐 좀 시원하게 하세요. 뭔가 네. 소극적으로. 금요일입니다. 네, 네. 금요일입니다. 어제 국장은 생각보다 잘 버텨줬고 네. 저녁에 제가 미 선물 확인했을 때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뭐 미장도 나쁘지 않게 그렇죠. 버텨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센 반등을 기대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뭐 또 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법인세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을 좀 받쳐줬다. 정도 좀 향후 뭐 또 성장성에 대해서 성장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네. 시기일수록 진짜 정부의 개입이 정말 시장의 그렇죠. 방어 역할을 크게 해주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일단 그 마감 지수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실까요? 네, 일단 뭐 다우지수는 0.75% 빠졌고요. 뭐 네. 나스닥은 뭐 소폭 0.26% 빠지긴 했는데 뭐 전날 좀 크게 빠졌던 만큼 어느 정도 조금 숨쉬기, 숨고르기 좀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또 방안도 좀 예정되어 있겠지만은 오늘 좀 국내 시장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유도 최근에 다시 좀 빠지는 일단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보고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댓글이 있는데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맞아요. 금요일이니까 또 힘을 내고 예. 요즘에는 시장이 희한하게 원래 금요일장이 약한데 네. 요즘 금요일이 저녁 후 강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또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던 게 있죠. 네. 최근에 또 워낙 이제 유통 관련해서 좀 시끄러우니까 이제 콜스 네. 우리 이제 뭐 백화점 운영하는 회사인데 어제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근데 생각보다 주가는 버텨졌어요. 네. 4%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뭐 전날에 워낙 이슈가 컸던 만큼 조금 오히려 과도한 빠진 흐름이 아닌가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스도 월마트랑 탁이 빠질 때 좀 빠졌습니까? 네, 일단 잠시만요. 콜스는 이제 4% 아까 잠시 봤는데 애프터마켓에요? 네, 아니요. 본장에서 네, 본장에서 4% 올랐고요. 어제는 빠졌다가 네. 잠시 이제 반등하면서 끝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날이랑 그 전날 다 빠졌었네요. 네, 다 빠졌죠. 월마트랑. 전날 네. 세게 한번 빠졌었고 이미 그래서 그 실망 매물이 다 출회가 된 상황에서 오히려 저가의 매수가 좀 들어온 네, 모양새 맞습니다. 같네요. 그리고 근데- 유통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금요일에 남자. 그분께서 또 자세하게 저희랑 같이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좀 제대로 된 진단과 뷰 다시 한번 업데이트되는 점이 있는지 조금 뒤에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어제 충격적인 게 네. 시장 얘기가 나왔던 건 시스코. 아, 14% 빠졌죠. 실적 발표도 이것도 어닝 쇼크인데 결국 뭐 부품 조달이나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그만큼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좀 네. 급락했다. 요즘에 뭐 확실히 실적 한번 잘못 나와 버리면은 10% 이상 빠지는 건 조금 좀 자주 나오는 현상인 것 같아요. 요즘은 네. 워낙 대형주라 해도 그만큼 그동안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라는 말만 나와도 조금 좀 세게 반응을 하는 좀 모습을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빠질 때마다 경기 침체와 관련한 뉴스거리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매크로의 불확실성 속에서 그나마 시장을 선방할 수 있었던 게 실적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안 나오면은 그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체력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드는 생각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은 소강 상태일 건데 그러면 그 안에서 남은 변수들은 매크로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이게 시장이 과연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이제 무조건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이겠죠. 중국. 일단 애플 테슬라도 결국에는 중국이 살아나야 일단 그쪽에서 실적이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매크로에 좀 힘이 이제는 그쵸. 실적보다는 조금 더 강해질 시기다. 물론 중국 이제 코로나 봉쇄가 완화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자체도 오히려 많이 회복이 되겠죠. 전체적인 뭐 수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또 중국이 이게 이렇게 회복이 되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10만 명씩 또 확진이 나오고 우리도 하반기에 다시 뭐 코로나 재유행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또 섣불리 예, 뭐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네. 또 지표 같은 것들은 있습니까 뉴스는? 일단 유가가 서서히 어. 또 110달러까지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언제 그렇게 올라갔죠? 아니 에너지주들이 많이 내려가서 네. 빠진 줄 알았는데 109달러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109요? 네, 그래서 어머. 아슬아슬하게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차후에 이제 우리 항상 얘기하는 CPI 지수에 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가가 다시 또 어느 정도 최근에 99달러 초반, 100달러 초반까지 계속 그런 흐름을 유지하다가 109달러까지 다시 올라오게 됐어요. 다시 그러면은 5월달 CPI가 발표됐을 때 약간 꺾였다가 다시 6월달에 어느 정도 우려가 재점화되는. 사실 또 뭐 네. 에너지가 또 여름에 또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또 계절적인 영향도 또 덩달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유가는 계속 안 지켜볼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최근에도 또 곡물 관련 쪽 이슈가 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중장기화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지표 같은 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돌고 도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장님은 이 분야에 거의 뭐 한 10년 정도 있으면 이제 다 이게 사이즈 보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 이런 환경도 어떻게 보면 처음 처음이라서? 겪는 거죠. 제가 뭐 12년 아. 있었고 주식도 뭐 대학 때부터 하긴 했었지만은 네. 이런 환경도 저도 처음이고 아마 아, 20년, 30년 겪어보신 분들도 코로나 이후 사태를 제가 봤을 때 처음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펀드 매니저들도 현금 비율을 많이 늘린 이유가 시장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본인들도. 그래요. 예. 본인들도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그만큼 어렵- 혼조세가 나오고 있고 그런 이유가 종잡을 수가 없다.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시장에 나온 뷰도 제각각이잖아요 지금. 미국에 나오는 좀 뭐 애널리스트도 경기 침체 우려 없다 있다 이게 얘기가 좀 제각각 다른 이유가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인 변수는 그런데 왜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코로나 때 유동성 장세 때 이렇게 주도 섹터를 갖고 시원하게 올라갔던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그 전에는 지금처럼 종목별 장세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변수 밖에 있는 외부 환경은 모르죠. 신이 아닌 이상. 그것도 좀 아니에요? 저 그렇진 않은. 왜냐면은 요즘에는 워낙 정보도 많이 나와져 있고 사실 네. 코로나 이후부터 네. 사실 개인들의 스탠스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튜브도 많이 우리 돈돈도 그렇겠지만은 그만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야, 그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먹는 장소였다면은 그만큼 이제 개인들도 똑똑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만큼 워낙 똑똑한 저도 이제 고객을 상대하다 보면은 네. 옛날과 달라요. 알고 말씀드렸지만 CPI 지수를 때 얘기를 하고 있고 물가 네. 지수를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당황스러울 아오. 옛날 같았으면 예. 삼성전자 사야 되지 않아 이것만 묻는데 삼성전자가 요즘 실적 발표가 안 좋아져서 뭐 반도체 가격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요. 그 고객분 중에 한 분은 돈돈에서 오신 게 아닌가. 우리 돈돈에 계신 분들 굉장히 똑똑해요. 오, 지금 어린이님 질문 보세요. 유가가 올라가면 기름값이 바로 오르는데 왜 내려가면 기름값이 바로 안 내려갈까요? 그래, 예, 이렇게 좋은 질문들 주십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요 정도로 일단 미국? 오늘 어차피 그런 일정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그나마 테슬라가 목표가 하향하는 리포트 하나 나왔다는 거 뭐 그 정도 참고하시고. 근데 많이 안 빠졌죠. 네. 유가는 생각보다. 재밌는 거는 네. 마이클 버리가 돈을 얼마나 계속 벌고 있는가. 자, 제가 애플 숏을 쳤죠 그 친구가. 테슬라는 실패했는데 애플은 성공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풋옵션을 최근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게 그래서 애플이 많이 더 빠지나? 그래서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가지고 네. 흔히 이런 거를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예, 쇼커. 예. 마진콜에 나왔을 때 쫙 올리는 그런 현상을 기대해봐야 되는데 오히려 벌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밈의 힘을 이용해야겠어요. 마이크 버리를 죽여야겠네. 네. 돈 신용 땡겨야 됩니까? 예,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